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교육 분야를 짚어봅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온기 나눔 봄국민 추진본부가 출범했습니다. 부산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협약을 맺고 노후된 부산여성회관을 재건축하는 가칭 부산여성플라자 건립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등이 손을 잡고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교육 분야를 짚어봅니다. 오는 2025년부터 정부 주도의 초등돌봄 사업인 늘봄 교실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이미 4년 전부터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는 전국 최초의 공공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서울 중구의 초등돌봄 사업을 짚어봅니다. 딜라이브 박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서울 중구에서 시작된 중구형 초등돌봄교실. 일반적인 돌봄교실과 달리 한 교실에 2명의 전담사가 배치됐습니다. 또 아이들이 항상 가만히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점을 두 분이서 보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 시간은 방학 중에도 저녁 8시까지. 식사와 돌봄 프로그램까지 모두 구비로 지원되면서 당시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90%가 넘었습니다. 자녀 걱정을 안 하고 일하는 시간 저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이제 데려갈 수 있어서 참 좋고. 예산 지원과 방과 후 프로그램, 직원 운영까지 직영이라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중구형 초등돌봄은 지난해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민선 8기 신임 구청장이 전문성을 이유로 다시 교육청 이관을 추진한 것. 구청이라는 기관이 일단 교육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는 업무를 구청이 전문적으로 잘하기가 어려워요. 예산 부족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중구에 따르면 공공돌봄 사업 시작 후 3년간 투입한 예산만 182억 원이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중구형 초등돌봄이 이상적인 시스템이란 건 인정했습니다. 다만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교육청이 현재 모습 그대로 다시 맡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저희가 조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재정적 부담 좀 덜어드리고 올 1년을 통해서 안정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락가락 돌봄 주체를 두고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선진화된 돌봄 시스템인데 왜 계속될 수 없냐는 것. 중구가 쏘아올린 공공돌봄의 이슈는 전환기를 맞고 있는 교육계의 돌봄 정책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무엇인가? 가장 이상적으로는 중구형 돌봄으로 모든 구청들이 교육청과 협업하여 진행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은 아마 구청에서 받아들이기에 당장의 이제 예산의 한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구는 2025년 정부의 유보 통합까지 현재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물러났고 학부모들은 주민조례를 통해서라도 현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추진으로는 한계점을 드러낸 중구형 초등돌봄 사업.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부의 초등돌봄 사업의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이달부터 초등학교 취약 통지서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내년 3월 입학하는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생이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강원도 사정은 어떨까요? LG 헬로비전 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리창 곳곳은 깨져 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춘천 남면에 위치한 옛 발산중학교입니다. 이곳은 남면 지역의 유일한 중학교였지만 지난 2002년 학생 수가 줄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춘천 남면은 지난 1993년 가정초등학교 바감분교를 시작으로 지난 2009년 가정초등학교까지 지역 내 5개 학교가 모두 폐교됐습니다. 학교가 없어지다 보니 아이들의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학생이 없더라고요. 학생이 없고 중학생도 없고 고등학생도 없고 청년들이 없어요. 올해 강원자치도 내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모두 5곳. 내년에도 화천과 고성, 인제의 초등학교 3곳이 폐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면서 지역 소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구심점으로서 농산어촌의 문화, 예술, 체육의 공간으로도 기능을 하는데 일단 학교가 사라진다는 건 이런 공간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제 학교가 지역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가 이제 해당 지역에 자녀가 있는 가족이 이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학교가 폐교된다면 이런 점 때문에 지역의 소멸과 깊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강원자치도 초등학생 수는 6만 9천여 명, 내년엔 6만 7천여 명으로 2천 명가량이 줄어들 전망인데 오는 2027년엔 6만 명 선마저 붕괴될 전망입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사라지면서 덩달아 문을 닫는 학교도 늘고 있는 상황.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초등학생의 감소로 인한 폐교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방대학들도 신입생 충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0년 뒤 대학의 절반 이상이 없어질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방대학이 지역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경산시에 있는 옛 대구 외국어대학교. 각종 대학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했고 학생 충원율이 69%에 그치면서 결국 지난 2018년 문을 닫았습니다. 학생은 없고 싹 다 가부대야. 그래서 저것도 문 닫는다 카드기만 해 안 닫고 저러가 댕기고 외국 사람들 많이 와가 하고 저거는 닫아보고 하면 몇 년 됐어요. 대구 외곽에 위치한 경북 외국어대학교는 이보다 앞선 2013년 폐교됐습니다. 2005년 개교 이후 정원을 한 번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2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이듬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대구권에서만 총 4개 대학이 문을 닫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개 가까운 대학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지방대학들입니다. 2042년부터 2046년까지 국내에서 살아남는 대학의 수는 지금의 딱 절반 수준인 190곳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금도 지방에 있는 소규모 사립대학은 모집 정원의 절반도 채우기 힘든 상황으로 운영되는 학과도 적습니다. 주중에는 1개 학과만 있습니다. 1개 학과에. 주말에 이제 2개 학과 정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교 규모가 작다 보니까 충원율의 하락세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교수들도 신입생 유치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주로 시간이 날 때 조금 더 작은 중소 군 단위로 찾아가서 직접 치성관계에 있는 이런 지인들을 찾아가서 학생 유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관건은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입니다. 유사학과 통폐합도 하고 학문 분야 간에 그 수요에 따른 정원 조정도 하고요. 그런 수많은 작업들을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입학 업무에 있어서 효과가 좀 있었지 않는가 싶고요. 지방대학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와 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농촌의 학생 인구 감소는 더욱 심각합니다. 폐교 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들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살린 테마 교육으로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로 탈바꿈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HCN 충북방송 이완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금은 서툴지만 익숙한 피아노 음율이 학교에 울려 퍼집니다. 피아니스트 김광민의 학교 가는 길. 쉬는 시간 아이들이 복도에 마련된 피아노 건반을 자유롭게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또 다른 공간에선 연극 연습이 한창. 학생들이 한데 모여 혼신의 연기를 펼치는데 다소 낯선 모습이지만 아이들에겐 익숙하기만 합니다. 매년마다 예술활동으로 연극했었는데 연극할 때마다 연기하는 게 어렵고 대본 짜는 게 어렵고 그래서 항상 어려웠어서 힘들었었는데 결국 마지막엔 무대에 올라서 잘하는 것 같아서 뿌듯한 적이 많았어요. 충북 괴산군 문광초등학교는 지난 2011년 오케스트라 창단을 시작으로 단순 농어촌 학교를 넘어 예술교육 거점 학교로 변화를 시도해왔습니다.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연극과 영화 촬영, 로봇 조립 등 학교 교육의 각종 예체능 활동을 접목하면서 올해는 교육부 선정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여서 인근에 있는 학교랑 합동 연극제도 진행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연기도 보고 우리 학교의 공연도 보여주고 서로 교류하는 장까지 가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학생 수 57명으로 작은 학교에 속했던 이 학교는 올해 12명의 신입생을 받으면서 학생 수가 63명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도내 학생 수 60명이야 작은 학교는 전체 학교 가운데 45%로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라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문광초 사례는 지역 소멸 위기를 벗어날 해법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학교 교육에 예술을 접목시킨 괴산 문광초등학교. 아이들의 작은 꿈이 지역 소멸기 속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남부경찰서는 깡통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전세 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4년 동안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5,44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추운 연말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행사와 성금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온기 나눔 범국민 추진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무리 삶이 팍팍해도 나눔과 봉사의 마음이 가득해지는 때입니다. 정부가 온 국민이 서로를 격려하고 겨울을 나눌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연말이면 기관과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각종 봉사활동을 올해부터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민간의 자원봉사 활동, 기부 활동, 자선 활동 등을 한데 모으고 우리 온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번 범국민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살피고 우리가 서로 온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온기 나눔 캠페인에 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물론 봉사, 기부, 자선단체 등 16개 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온기 나눔 범국민 추진본부를 출범했습니다. 성공적인 캠페인 진행을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참여기관 대표 총 4명이 공동 추진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온기 나눔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기 나눔 캠페인은 자원봉사 주간과 기부 주간이 포함된 12월을 기점으로 내년 2월까지 집중적으로 나눔과 봉사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또 기부금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 자선단체가 안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앞으로 정부에서 많이 논의를 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든 온기 나눔 범국민 운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특히 어렵고 힘들 때 이웃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온기 나눔 자원봉사 참여 실천도 강조했습니다. 지난 한 6.25 때로부터 지금까지를 보면은 계속 변해갑니다. 상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이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데에 맞는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러한 자원봉사의 테마는 무엇일까? 그런 것도 계속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추울수록 주변은 더욱 따뜻하게 훈훈한 소식으로 온기가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여성회관을 재건립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부산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업무 협약을 맺고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석진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 여성회관은 지난 1966년 중구에서 첫 문을 연 뒤 81년 남구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노후된 청사의 재건립은 여성계 수건 사업 중 하나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2017년 공청회를 시작으로 재건립 논의에 들어갔고 지난 5일 사업 추진을 알렸습니다. 위탁개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사업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인 캠코가 참여키로 한 겁니다. 부산 여성계가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프라자가 생기면 우리 부산의 양성평등 사회를 앞당기고 우리 여성 권익 신장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캠코가 2014년에 부산으로 이전한 후에 부산시하고는 처음 하는 공유재산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더 끝인 것 같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부산 지역 여성분들에게 교육이나 문화, 예술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와 더 나은 문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칭 부산 여성플라자는 현 건물의 2배 수준인 지상 11층, 지하 4층 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819억 원이 투입됩니다. 건물 안은 여성 역량 개발과 여성 가족의 휴식 공간, 그리고 부산 여성의 역사를 보여주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부산 여성 프라자를 새롭게 이제 건립하는 목표를 두고 오늘 협약을 맺었는데요. 우리 부산 여성계로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이 환영을 또 하고 있는 입장이고 어서 빨리 조속하게 또 건립이 되었으면 하는. 두 기관은 여성 플라자 건립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시는 내년부터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캠코는 이에 따른 자문과 필요한 자료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이날 박형준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 플라자 건립은 부산 여성계의 수건 사업인 만큼 당초 준공 목표인 2029년보다 빠른 개관을 위해 캠코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등이 손을 잡고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발전 특구 시범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등을 조성해 지역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 추월한 건 지난 2020년. 수도권 인구 대비 비수도권 인구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별 인구도 2020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감소해 2070년에는 800만여 명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화와 지역 인구 감소는 지역 간 불균형을 점차 깊어지게 해 지역 소멸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교육 발전 특구를 시범 운영합니다.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교육 발전 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등이 손을 잡고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6일 전국에서 세 번째로 부산을 찾아 교육 발전 특구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 발전 특구 전담팀을 꾸리고 시범 운영 지구 선정에 나섰습니다. 부산의 인재들이 부산에서 배우고 정주할 수 있도록 24시간 돌봄센터 구축과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특성화된 교육과정 등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시범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3년간 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오는 2025년 송도 해수욕장에 들어설 해양문화 복합 플랫폼의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송도에 있는 다양한 관광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해수욕장을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 구름 산책로와 수변공원은 송도 해수욕장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이기도 합니다. 케이블카도 생기고 다양한 시설들이 생기면서 그게 또 이렇게 연계를 시켜가지고 되게 아름다운 이 수변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하지만 다양한 관광 자원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 적은 관광객 수와 이 부족한 관광 인프라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관광 안내소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와가지고 어디 물어보려고 하면 일반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 해양 문화복합 플랫폼이 조성됩니다. 최근 백년 송도 해양문화복합 플랫폼 건립 설계공모위원회 당선작이 선정돼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4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해양문화복합 플랫폼은 지상 3층 규모로 종합관광안내소와 관광시설 통합관리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송도 해수욕장의 그 시설 관리라든지 인근의 또 관광 안내소 등 우리 관광 서비스를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서구는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됨에 따라 기본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해 오는 2025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7일과 8일 이틀간 해운대구 그린나래 호텔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500여 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 설명회를 엽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유보통합 정책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강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정책 발표 이후 공식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혹한기 대비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75세 이상 건강 고위험 노인 1,910세대를 대상으로 재해구호기금 7천만 원을 투입해 겨울 이불과 의류, 전기 온열 매트 등 혹한기 대비용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한파에 대비한 행동 요령 및 건강 수칙 등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남구가 부산시 2023년도 구군 사회복지 분야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남구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남구도서관이 2023년 부산시 구군 공공도서관 업무평가 결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청소년 특화자료 코너 운영 등 이용률이 낮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독서교육 지원 성과 등이 결과에 반영됐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